방학 때 이거 한번 했던 얘기긴 한데 근대 시기에 국가가 강해진다. 제국주의 국가 시기잖아. 식민 통치하던 시기잖아. 그러면 국력이 강해지고 싶어. 근데 국력이 강해지고 싶어요. 이거 얘기했니 이거? 국력이 올라가면 뭐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했니? 국력이 강해지고 싶으면 뭐가 많으면 되면 군대가 많으면 되죠. 군대를 많이 양성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됩니다. 돈이 있어야 군대를 만들죠. 그렇죠? 돈이 많이 벌려면 뭘 하면 돼?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수출을 많이 하면 돼요. 수출을. 물건을 많이 팔면 돈이 많이 벌리겠죠. 수출을 많이 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 물건이 많아야 돼요. 물건을 수출하는데 사람도 많아야 돼요.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이 많아야 되고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뭐가 많아야 돼? 원료가 많아야 돼. 원료.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다 근대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원료가 많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결국 이게 많아야 된다. 이거를 원료산지라고 합니다. 원료산지. 상품 재료입니다. 상품 재료. 그러니까 면직물을 영국이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인도에서 목화를 많이 가져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원료산지. 그리고 원료가 막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엄청 막 공장 돌려가지고 무인장 많이 만들어.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한 거고 사실 원료가 많이 필요한 거고 물건을 많이 만들려는데 재료가 없으면 물건을 많이 못 만들잖아. 혹은 재료가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영국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인도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도에서 면직물이 목화 솜이 많이 가가지고 면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방직기, 방적기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증기기관이 나온 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게 산업화잖아. 이 산업화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대화라고도 부르고 이 근대화 결국은 공업화입니다. 공업화. 왜 산업혁명이 의미가 있냐? 이전까지는 동양이 훨씬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동양이 훨씬 잘 나갔거든요. 근데 서양이 더 잘 나가게 된 계기가 이거야.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다 뭐 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으로 태어나면 일반적인 남자의 직업은 뭐다? 다 농부야, 농부.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뭐가 됐다 이제? 노동자가 되고 이제 산업혁명 시기니까 공업화가 이루어진다. 생산력이 엄청 뛴다는 거예요. 엄청 생산력이 펌핑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 가지고는 이 공장의 생산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서양한테 뒤처지게 되는 이유가 동양이 서양한테 뒤처지게 되는 계기가 이겁니다. 이해가지? 물건 만들어내는 생산량을 동양이 서양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이제 산업혁명이 터지면. 그렇지? 그럼 물건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수출을 해야지. 이걸 뭐라 그러면 수출할 시장이 필요해.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면. 그래서 내가 싸게 뭔가를 원료를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만든다면 이걸 비싸게 판다. 이게 상품 시장이라고 하고 이 상품 시장과 원료 산지의 역할을 하는 게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거는 식민지기란 제국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니? 그래서 당연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제국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서 물건이 많아져. 그러면 노동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귀족 성직자 밑에 평민들이었는데 이 평민들이 노동자랑 자본가랑 갈라지죠. 그래서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사상이 돈 많은 거고 그건 자본주의죠.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상이 뭐니? 사회주의죠. 같은 시기에 나와. 그리고 군대가 많다? 이게 식민주의고 식민지 개척이고 국력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 식민지들을 거느린 나라 이게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제국주의.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근대입니다. 근대. 이게 따로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본주의 등장하는 거, 제국주의 등장하는 거, 식민지 개척, 상품시장, 산업혁명 다 연계되어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식민지 개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식민지 개척을 했냐? 이거를 위해서거든. 이걸 위해서. 자, 영국, 프랑스가 길을 빠득빠득 쓰고 식민지 개척을 했던 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물건이 많아져요. 항상 무조건 과잉 생산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는 과잉 생산. 근데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물건을 팔 데가 없으면 물건이 남아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재고가 남으면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리면 내가 그 공장 주인이야. 내가 자본가라면 뭘 해야 될까? 물건을 그만 만들어야겠지. 물건을 그만 만들면 뭘 하니? 노동자들을 잘라요. 그렇겠죠 당연히. 물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재고부터 빨리 팔아야지.
근데 요때 물건을 구매하는 계층은 누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냐면 일반 성인 남성은 다 노동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원래 임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물건을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잘리니까 얘가 상품 구매력이 없어. 그래서 재고가 더 안 팔려요. 재고가 더 안 팔리면은 공장이 망해요. 이해가? 공장이 망하면은 공장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장은 자본가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공장을 혼자서 지을 만큼 돈이 많진 않아. 보통은 다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빚 가지고 공장 열심히 돌린 다음에 빚 갚고 그 남는 걸로 자기 이득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착취를 하는 거지 노동자들. 은행 빚부터 갚아야 되니까. 근데 공장이 망하잖아. 그러면 공장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해. 은행이 망하면 경제 자체가 주르륵 줄도산을 합니다. 그게 경제대공황이에요. 이해가? 이거를 안 나가려면 뭘 해야 돼? 식민지가 필요한 거야.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과잉 생산 문제가 안 시달리게 돼. 그래서 독일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잖아. 후발 자본주의 국가라서 영국, 프랑스가 이미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물건을 우리 생산력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산업혁명해가지고 생산력이 많이 올라갔는데 팔 데가 없네. 이거 못 팔면은 이걸 못 팔면은 그 경제 붕괴가 일어나겠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겠네. 그래서 이렇게 또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 대공황을 안 겪으려면. 괜찮니?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 빈체제 기억나니? 빈체제 1815년부터입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언제라고? 1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다고? 18년? 아니 1914년 18년까지 같이 한국에서 인사하다가 그렇죠? 한국에서 인사하는 거. 그래서 이거 딱 100년이거든요. 요 100년간을 유럽의 최전성기로 봅니다. 유럽이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시기야.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벨 에포크 시기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시절. 약간 그 나라별로 전성기가 있거든.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 치세 뭐 이런 거 있잖아. 광개토대왕 치세. 뭐 일본은 다이쇼 로망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유명의 칼날 그때 뭐 배경. 서양 문물 들어오고 일본이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영국은 빅토리아 시기 뭐 이런 식인데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이 제일 잘 나가는 시기야. 유럽이 전 세계에 다 식민지 가지고 있고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큰 다툼 없이 서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 그래서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이때는 미국이 독립을 했는데 미국은 2등 국가예요. 미국 남북 전쟁이 언제 터졌습니까? 1861년 기억나니? 남북으로 하나 되는 남북 전쟁이니까 남북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미국이야. 이탈리아 독일도 같은 시기입니다. 남북 전쟁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업 국가가 됐단 말이야. 근데 어떤 나라가 아까 공업화가 딱 이루어지면서 생산력이 빵 뛴다 그랬지, 점핑한다 그랬지. 그러면 어떤 나라가 공업화를 가장 단시간 내에 이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옆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돼요. 옆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 나라의 이 여러 나라들의 무기 팔아먹어서 이거 기억하지? 왜 미국이 초반에 계속 중립국 노선을 지켰냐면 양쪽으로 무기 팔아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이 공장 같은 거 막 하면서 무기도 짓고 이 무기만 팔아먹는 거 아니거든. 생필품도 짓고 옷도 짓고 통조림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다 어디서 하면 다 공장에서요. 그래서 미국도 요거를 거치면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차 요유잖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1의 공업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땅덩어리가 크잖아. 생산량도 높고. 요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한강이 기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강이 기적했던 이유가 뭐야? 뭐 덕분에? 베트남 전쟁 때문이야. 베트남 전쟁의 공장 역할을 우리가 했거든. 그 다음에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 핵조들 가지고 폐허가 됐잖아. 2차 세계대전 막 한다고 거기도 통역전이라고 모든 국력을 다 2차 세계대전 다 끌어다 썼거든요. 근데도 딱 바로 이제 미국 2등 다음으로 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한국 전쟁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이 터져서 6.25 전쟁의 공장 역할을 일본이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아시아 지역의 공장 역할을 일본이 했어요. 그래서 공업 국가로 성장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이 자본급이 안 나와. 그래서 딱 미국이 요때 남북 전쟁 결과 미국이 북부가 통일했잖아. 그래서 공업화 국가가 된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유럽의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뛰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를 이거는 미국의 전성기인데 광란의 20년대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광란의 20년대. 여기 배경이 되는 소설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요 때식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미국의 버블식입니다. 미국 경제 황금기예요. 그래서 그냥 생산량이 생산력이 그 위대한 개츠비 피츠제럴드 소설인데 피츠제럴드 소설 단편집 막 이런 거 보면은 피츠제럴드 소설 전체가 그래요. 뭔가 되게 사치가 가득하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전부 다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이런 시대라서 그래. 생산력이 남아 돌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자본이 넘치는 시기라서 그냥 넘치는 이 자원들을 막 소비하기만 하는 시대야. 그래서 맨날 막 사주 파티 가고 맨날 이렇게 막 파티하고 놀고 막 이렇게 물란하게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런 느낌으로 소설이 막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재밌어요. 여튼 그래서 광란의 20년대가 딱 지나가고 1929년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미국은 식민지 후발주의 국가잖아. 공업화가 이루어졌어. 20년대 내내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 거야. 1차 세계대전 때는 뭐였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이 계속 다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처가 돼줬지.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 이제 계속 생산하거든요. 생산이 극도로 올라가지고 생산하는데 얘는 식민지 후발주의 국가라 식민지가 많이 없어. 필리핀, 뭐 하와이, 막 이게 일부만 있단 말이야.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많이 가진 게 아니라고. 물건이 남아 도는 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건이 남아 도니까 공장이 노동자들을 자르고 노동자가 자르니까 물건이 다 안 팔리지. 물건이 안 팔리면은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식민지를 팔면 되는데 여기는 노동자가 아니면 물건을 사줄 데가 없어. 그래서 공장이 망해요. 공장이 망하고 공장이 망하니까 은행도 망해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니까 미국 경제가 다 대침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경제 대공황이에요. 1929년. 이 광란의 20년대의 가잉 생산의 결과입니다. 경제 대공황. 그래서 심장이 한근 두근 공황이잖아. 경제 대공황 발작 이렇게. 심장이 한근 두근 이렇게. 뭐 시체가 한구 두구 뭐 이렇게 외우는가. 심장이 한근 두근. 공황 발작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1번이 세계 대공황이다. 세계 대공황. 1번은 세계 대공황. 세계대 공황의 원인은 뭐냐면 1차 대전 중의 이번 과잉 생산 문제입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는 게 문제야. 자, 1차 세계대전 동안은 유럽이 다 물건을 사줬어. 미국이 아무리 공장을 열심히 돌려도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물건은 많이 생산하는데 소비를 해줄 데가 없네. 그래서 재고가 누적되고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3번 미국 주가가 폭락하겠지. 미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 대침체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1번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대공황. 이 대공황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자,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영국, 프랑스가 먼저 나오나? 미국이 먼저 나오나? 미국은 뭐가 많냐면 식민지는 많이 없지만 정부가 돈이 많아. 자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푸는 식으로 해결해요. 이 단어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뉘앙스만 기억해라. 수요가 아니라 수요는 유효 수요라 그래요. 수요는 무언가를 원하는 게 수요죠. 근데 실제 내가 구매력을 가진 수요, 내가 그것을 원해가지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경제력이 가진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거든. 노동자들이 다 잘려가지고 수요는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못해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감소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장이 도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부족해지니 늘 줄어든 유효 수요를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그럼 얘네들이 돈을 가지면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잖아. 노동자들한테 인위적으로 돈을 지워주는 정책을 펼쳐요. 왜?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돈을 푸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죠. 똑같이 소비가 위축되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해결했잖아. 그거를 3번이 미국이고 자본이 많다.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4번 뉴딜 정책이라고 해요. 새로운 대처죠. 새로운 조치, 새로운 대처. 뉴딜 정책. 국가 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이거든요. 그냥 테네시 강 댐을 괜히 짓고 도로 괜히 깔고 막 공원 괜히 조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괜히. 이거를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이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케인즈주의라고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라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탄광에다가 달러를 병 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 달러가 넣인 병을 저 탄광 깊숙한 곳에 묻어놔. 그다음에 정부가 그냥 묻어놔. 그다음에 정부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안에 넣어놨던 달러를 캐라고 시켜. 그러면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 그랬어요. 이거지 이거. 괜히 테네시만 댐 만들고 괜히 공원 조성하고 그냥 노동자들한테 돈을 지어주는 게 명분은 필요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명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노동자들한테 돈을 지어서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게 해야 돼. 이해가요? 그게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푸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뉴딜 정책이었고, 자 영국 프랑스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영국 프랑스는 뭐가 있습니까? 식민지가 있으니까 식민지에 팔아넘기면 되잖아. 여기는 뉴딜 정책이었고, 여기는 뭐가 많아? 식민지가 많아. 식민지가 많으면 뭐 하면 됩니까? 블록 경제라는 걸 하면 돼요. 책을 한번 잠깐만 보자. 64페이지인데. 자료 1번. 생생자료 자료 1번. 자, 파란색은 파운드 블록이죠. 영국 식민지들입니다. 영국 식민지들은 영국 외의 어떤 나라랑도 거래를 하면 안 돼. 무조건 영국에서 만든 물건을만 소비해줘야 돼.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프랑 블록이죠. 프랑스 화폐가 프랑이라 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들은 프랑스에서 만든 물건만 소비한다. 그리고 달러 블록 있잖아. 미국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뉴딜 정책 이런 거 하면서 자체 이제 경제권을 만든 거야. 외부랑 교류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거든. 근데 이게 있거나 혹은 이게 있거나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대공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자본도 없고 식민지도 없는 나라들이 있어. 그 나라들이 누구냐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자본도 없고 식민지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식민지가 필요해요. 똑같아. 1차 세계대전 원인이 일으켰던 이유가 독일이 식민지가 부족해서 일으켰던 거잖아. 똑같다고 여기도 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과잉 생산 문제에 똑같이 시달리고 있거든. 공업화된 시기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럼 이제 다시 영국 프랑스처럼 자본이 미국처럼 이전에 돈을 많이 쟁여놓은 게 아니라면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에 팔아야 되는데 또 식민지가 부족한 거지. 똑같이 얘네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식민지 주세요 하면서 벌인 전쟁이 독일이 똑같이 일으켰고, 그래서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식구 삼고 싶어서 식민지 가지고 싶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뭐 하냐면 식민지 전쟁을 하려고 전체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전체잖아. 전체 개인 말고 전체, 그 할 때 그 전체야. 전체 국가의 혹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 개별 개인은 희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도 희생해. 그래서 국력을 키워서 식민지를 개척하자. 그래서 전쟁하는 거지.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전체주의를 독일의 어떤 인물이, 독일의 히틀러가 무슨 당이에요? 히틀러는 나치당이라서 무슨 즘이야? 나치즘이지. 그래서 독일의 전체주의를 나치즘이라고 불러. 나치당이 집권하는 사상이라서 그래. 나치당은 히틀러입니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뭐? 이탈리아에서 무슨 인물이 무슨 당?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 이 파시스트 당이 했던 전체주의 사상을 뭐라고 했니? 파시스트 당이니까. 여기 나치 당이니까 나치즘이잖아. 파시스트 당이면 파시즘이겠죠. 파시즘. 많이 들어봤죠? 파시즘, 나치즘. 우리가 전체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파시스트 당을 이끌었던 인물은 무솔리니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이 아니라 군부가 집권해요. 군부가 집권해서 군대가 제일이다. 군대를 키우자. 그래서 군국주의라고 해요. 이건 일본 군부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딱 개인은 희생시키고 국력을 키워서 전쟁 준비 막 해서 일으킨 전쟁이, 식민지 주세요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채워보자. 아까 4번까지 했나? 뉴딜 정책? 5번은 아까 무슨 나라라고 식민지가 많다.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은 거야.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를 가지고 뭘 아까 형성한다 그랬어요? 6번. 블록경제. 블록경제면은 보호무역인지 자유무역인지. 보호무역이야, 보호무역. 관세장벽은 높겠니, 낮겠니?
높겠지. 관세를 세게 매기는 겁니다. 남은 교류 못하게 한다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수출을 하고 싶어. 값싼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가 교류 안 할 거니까 우리 물건만 소비하게 되니까. 남이 물건 팔 때는 엄청 비싸게 한 2배, 3배 가격으로 비싸게 세금을 물리면은 우리 물건만 소비하겠지, 우리 식민지.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걸 블록 경제라고 한다. 7번은 아까 어떤 나라하고 자본도 없고 식민지도 없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독, 2, 1 이렇게. 얘네들은 뭐 8번 뭐 어떤 주의라고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요 전체주의 국가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차 세계 대전에서 약간 동맹국 포지션이야. 동맹국 포지션인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독일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탈리아야. 전체주의의 두 축이다. 이거를 추축이라고 불러요. 추축. 그러니까 축이 이거지. 축. 엑시즈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이탈리아와 독일이 중심이 돼서 전체주의 국가의 축을 이루었다. 일본은 나중에 참가해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 이탈리아만 보고 추축국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소련이 공산주의죠. 일본이 소련이 세력이 커지고 여기도 세력이 커지는 거를 얘도 견제하고 얘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해가지고 반공동맹을 맺어요. 반공동맹.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는 동맹입니다. 이 반공동맹이 그냥 나중에 이 추축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뭐랑 상국 뭐랑 협상국이랑 동맹국 싸움이요. 그러고 여기는 추축국 vs 예전에 협상국 포지션인데 연합국이라고 불러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추축국가 연합국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은 2차 세계대전이야. 영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애들이 내정지가 온다고. 괜찮지? 자, 9번은 추축국 형성. 9번은 추축국 형성. 이 추축국의 계기가 되는 동맹은 뭐였냐면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방공협정입니다. 방공협정. 소련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이 방공협정에서 이게 나중에 추축국으로 발전을 하는 거야. 원래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얘네 둘이를 지칭하는 명칭이었고. 자, 독일은 아까 누가 집권했다고? 어떤 사람? 11번 히틀러가 집권해서 12번 무슨 즘? 나치즘이라고 하고. 요거는 개별 사건인데 좀 기억해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으켰던 사건들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일단 병합합니다. 오스트리아 병합. 얘네들 민족이 같다 그랬지. 그리고 오스트리아든 독일이든 둘 다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막 식민지들 다 독립하고 헝가리 독립하고 밑에 세르비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다 독립하고 해가지고 세력이 되게 약화됐기 때문에 약간 독일이랑 동병상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인인데 독일로 와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나치 당을 만든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야 우리 원래 한민족 아니었냐 핍박받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체주의 막 해가지고 식민지 개척하자 이런 명분으로 병합해요. 그리고 같은 민족 이런 걸 내걸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이걸 환영해줬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가 잠깐 한 몸이 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분리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오스트리아 병합하고 17번.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무력 점령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랑 슬로바키아라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때는 합쳐져 있어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불렀고 여기는 무력 점령하는데 연합국이 독일이 좀 무서워가지고 이때 참았어요. 그래서 폴란드 나중에 침공하고는 이젠 도저히 못 보겠다라면서 싸우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야 1차 세계대전 꼴 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때 피해가 컸잖아 1차 세계대전 때. 그거 좀 무서워가지고 독일이 야 이까지만 인정해줄게 딱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점령할 때는 참아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1차 대전이 아니야. 2차 대전이 아니야. 자,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파시스트당 13번에 무솔리니가 집권하고요. 얘는 무슨 즘이라고? 파시즘. 14번은 파시즘입니다. 자, 19번은 어딜 침공하냐면 에티오피아를 침공할 겁니다. 혹시 기억나니? 그 아프리카 식민지 제국주의 그 독립운동할 때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가 두 개 있댔지. 어떤 국가?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두 개 있었잖아. 라이베리아는 미국 흑인 노예들이 독립운동한 거라 가지고 여기는 미국 라이버리아 교회였지. 유럽 라이버리아 미국.
미국 노예들이 독립운동해서 독립국가가 된 거고. 에티오피아는 여기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누구랑 싸웠는지 기억나니? 에티오피아가 요즘 있거든요. 소말리아 여기 있고.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랑 싸웠어.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다음에 아도와 전투에서 그다음에 메넬리크 2세가 싸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메넬리크 2세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런 게 있어. 그거 다시 온 거예요. 그때 전쟁 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가 딱 집권하고 나서 이전에 한을 풀겠다. 여기 쳤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병합할 겁니다. 19번에 에티오피아 침공. 자, 일본은 누가 아까 집권했다? 군부가 집권해서 16번 무슨 주의라고 이걸? 군국주의라고 한다. 군대가 최우선인 정치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뭘 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식민지를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식민지가 더 필요한 게 문제잖아. 일본이 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잘해줘. 문화통치식입니다. 문화통치. 그래서 좀 온건한 정책을 펼치다가 경제 대공황 두드려 맞고 얘네도 좀 맛이 가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까지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에 만주 사변, 20번에 만주 사변, 중국이랑 전쟁하는 거. 여기는 만주까지만 쳐들어간 거고. 만리장성 북쪽입니다. 만리장성이 있고 여기는 만주고. 만주 사변은 31년에 일으키고요. 알 필요 없고. 중일 전쟁은 아까 중일 37 전쟁이 됐죠.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으키고. 이 중일 전쟁 때문에 아까 뭐 한다고?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 때 중국 2차 뭐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중일 전쟁 요식입니다. 오케이? 1차는 뭐였다? 아까 1차는 뭘 타도하기 위해 군벌 타도 군벌 타도 여러 군벌 타도하기 위해 2차는 중일 전쟁 시기에 일본 타도하기 위해 2차 국공합작했다고 했죠. 이까지 만주사변이랑 중일전쟁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자.